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종현이라고 하고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의 장고 코드로 여러 사이트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발표 신청했다가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좀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4년 된 스타트업이고 주로 파이썬 장고 또 구글에서 만든 폴리머와 라이트 엘리먼트라는 프론트엔드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ai라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아까 제목과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주로 뭔가를 분리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이제 하나의 소스로 여러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사이트별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그 사이트에 맞는 리소스나 뭐 URL 이런 걸 찾아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어떻게 저희가 분리를 했는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 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뭐 기본 뼈대는 동일한데 어떤 사이트별로 다른 레이아웃이라든가 다른 URL이라든가 뭐 다른 컨텐츠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개발 시간과 운영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대학별로 교육용 서비스를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코드 실행 플랫폼인데 그 경우에 이제 어떤 A 대학에 공급하는 거하고 B 대학에 공급을 할 때 코드 베이스 자체는 같지만 이제 학교 로고도 달라야 되고 뭐 학교에서 이제 만든 강의 자료도 달라야 되고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 사이트에서 있는 학생이 B 사이트의 교수님이 작성한 강의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주 간단한 데모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데모 앱은 보시면 이제 뭐 다른 거는 아주 간단한 장고 앱이고요. 멀티사이트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세팅과 URL이 있고, 여기서 유일한 이제 앱은 엔트리라는 앱입니다. 엔트리는 뭐 많은 튜토리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자체적인 모델이나 뷰나 템플릿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템플릿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저희는 오버로드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모든 사이트별 설정이나 뭐 리소스를 다 몰아넣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 사이트 지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설정은 다 여기에 모여 있고 여기 모여 있는 사이트별 설정을 이제 사용자가 접속하는 주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리다이렉션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모 사이트는 여기 주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끝나고 관심 있으시면 여기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건 데이터 분리, 콘텐츠 분리가 될 것인데 아까 대학별로 말씀드린 강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강의 자료를 어떤 사이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장고가 아주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장고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떤 신문사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사이트에 이제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 장고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6 버전 아마 이전까지는 이 사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아마 디폴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어떤 퍼블리싱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웹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아마 디폴트에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디폴트로는 이제 사용이 안 되게 돼 있고요. 사용을 하려면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모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한 모델이죠. 도메인이라는 필드가 있고 그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두 개 다 캐릭터 필드고, 도메인이 실제로 이제 DNS로 접속을 하는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뭐 www.site.com 이런 게 되고, 네임은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필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엔트리 강의 자료 뭐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사이트라는 뭐 이제 포린키나 아니면 M2M 그 관계를 이용해서 사이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1과 2로 연결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 강의 자료는 사이트 1, 사이트 2에서는 보여야 되고 사이트 3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특정한 사이트에 하나의 엔트리만 포함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포린키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 사항이고, 저희는 이제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동시에 퍼블리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M2M을 필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M2M 필드고요. 엔트리즈라는 걸로 이제 역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모델 매니저를 별도로 설정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entry.object.all이라고는 많이 쓰시겠죠. 근데 사이트 프레임워크가 활성화가 되면 current site manager라는 좀 특수한 그 오브젝트 매니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onSite라는 필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entry.onSite.all이라는 식의 이제 쿼리가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엔트리를 대상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접속한 그 사이트에 속한 엔트리만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쿼리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존의 오브젝트라는 쿼리를 계속 쓰고 싶으면 여기선 별도로 설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오브젝트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별도의 그 오브젝트 매니저가 붙게 되면 이게 별도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작성해서 데이터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뷰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온사이트 쿼리를 통해서 이 사이트에 존재하는 이 타이틀의 엔트리만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불러오고 뭐 필요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분기를 탈 수도 있겠죠. 사이트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도메인을 받아서 분기를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1.6 버전 이후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django.contrib.sites라는 걸 인스톨드 앱에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팅 파일에 사이트 아이디를 1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 사이트 프레임워크를 활성화를 하면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에 하나의 이제 사이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의 아이디가 1이기 때문에 설정에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설정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온 사이트로 쿼리를 하면 이 설정에 따라서 이제 불러오는 그 쿼리 셋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한 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이그레이션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할 일은 이제 여러 사이트를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이트를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모 앱에서 사용할 거는 일단 site1.mysite.com이라는 그러니까 실제 도메인,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도메인 두 개를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사이트 1, 2로 나눠가지고. 근데 이게 로컬에서 개발할 때 이 주소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는 site1.local, site2.local이라는 그 주소를 호스트 파일을 설정을 통해서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하게 해놓고, 이것을 어떤 중간 단계에서 퍼블릭 도메인, 그 실제 도메인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DB에는 이제 사이트 1번을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이트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example.com으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site1.mysite.com이라는 도메인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사이트는 이제 생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 두 개가 이제 모델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도 생성을 하고 모델 수준에서 사이트별로 엔트리를 쿼리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분리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트 아이디라는 걸 보셨는데 그 설정에 따라서 이제 쿼리 셋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것을 동적으로 어떻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고의 미들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미들웨어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떤 유저가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이 뷰로 들어가기 전에 가로채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뷰에서 어떤 응답이 돌아갈 때 응답을 가로채서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뭔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들웨어 뭐 세션이나 뭐 인증 혹은 CSRF 토큰과 같은 작업들을 처리해주는 기본적인 미들웨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 파일에 보면 미들웨어라는 리스트 혹은 튜플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설정된 미들웨어들이 있고, 여기에 저희가 만들 커스텀 미들웨어를 하나를 설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트 아이디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장고에서 지원하는 건데 약간 편의 기능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뷰에서 보셨던 이런 식의 get current site라는 숏컷을 그냥 request site.domain이라는 걸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하면 사이트
아이디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미들웨어는 이제 크게 콜이라는 여기 스페셜 메소드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뭐 이니셜라이즈 할 때 뭔가 할 필요가 있으면 이니셜 오버라이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콜 메소드에서 여기 리스폰스가 self.get response 이 부분이 실제 뷰에 이 리퀘스트를 넣어서 응답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아래 위로 이제 뭔가를 해주게 된다면 요청을 보내고 나서 뷰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뷰에서 사용자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이트 아이디를 그 다이나믹하게 설정을 할 거니까 이쪽 부분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별 건 없는데 일단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라는 객체에서 이 도메인은 사용자가 실제로 접속한 URL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1.local이나 사이트 2.local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쿼리를 해서 사이트 아이디를 이 사이트 아이디로 실제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이트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사용자의 도메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실제 도메인을 저장할 때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도메인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로컬이랑 안 맞아요. 로컬 도메인이랑.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로컬 도메인을 이런 그 매핑을 통해서 그 프로덕션용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여기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디버그일 때만 도메인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좀 추가적으로 저희는 해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사이트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사이트별 어떤 뭐 설정이나 쿼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만약에 레이아웃은 변화하지 않고 레이아웃은 똑같고 단지 콘텐츠만 분리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설정이나 뭐 기타 다른 리소스를 좀 더 오버라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콘텐츠만 분리됐지 뭐 이미지를 다르게 쓰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들웨어에서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설정과 URL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설정 같은 경우 이제 그 방식은 다 비슷해요. 이제부터는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버로드라는 폴더의 디렉토리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은 사이트 도메인 이름으로 그 설정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닷을 이제 대시로 바꿨는데 요거는 이제 파이썬 나중에 모듈 임포트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일부러 바꾼 거고, 그래서 사이트 2와 관련된 설정은 전부 이 사이트 2 마이 사이트 닷컴은 아니죠. 대시컴이라는 사이트 아래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세팅스 파일을 파일을 여기 사이트 2 디렉토리 안에 집어넣고요. 그 미들웨어에서 더 이제 해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세팅스 파일을 그 다이나믹하게 역시 임포트를 해서 어떤 원하는 필드에 대해서는 그 설정을 오버라이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그 디폴트 설정으로 가지고 있던 필드들이 여기서 이제 오버로드의 site2 my site.com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세팅스 파이의 필드로 이제 엎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아까 점을 이제 대시로 바꿔가지고 이 디렉토리 이름을 매칭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오버로드 안에 있는 특정 사이트 디렉토리 내의 파일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디폴트 설정으로 덮어쓰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 URL도 비슷한데요. URL은 역시 site2 폴더 안에 url.py라는 파일 안에 어떤 URL 설정을 담아둘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들웨어에서 오버로드 이제 사이트 패스 도메인이겠죠. 도메인의 URLs 모듈을 불러와서 거기 있는 URL 설정을 기본에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들웨어에서는 사이트 아이디를 다이나믹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설정 settings.py 파일 중에서 내가 오버라이드 하고 싶은 필드를 엎어치고, 그리고 URLs의 컨피규레이션을 역시 기본 설정에 덮어쓰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사이트별로 다른 설정과 다른 URL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소스 관련인데요. 템플릿과 스태틱 파일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템플릿도 이제 사이트별로 다른 템플릿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로고나 이미지 같은 걸 사이트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남았는데, 그거는 각각의 다른 이제 어떤 그 커스텀 그 로더나 이런 걸 추가를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는 장고에서
템플릿 로더라는 어떤 모듈을 추가를 해서 템플릿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고 설정의 템플릿라는 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로더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뭐 그 스태틱 파일즈 dir인가 거기에 있는 설정에 따라서 거기 있는 스태틱 파일을 불러오고 또 추가적으로 각 앱별로 이제 템플레이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 있는 그 템플릿을 불러오는 그 두 가지가 원래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원래 이것도 뭔가 여기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명시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 필드가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비어 있으면 자동으로 저 두 개를 쓰게 되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그 두 가지 이제 템플릿 로더가 작동을 하기 전에 사이트별로 템플릿을 로드할 수 있는 어떤 커스텀 템플릿 로더를 하나 만들어서 껴 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템플릿을 찾아보고 저기 빨간 부분으로 마킹된 부분 찾아보고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과 앱 로더, 앱 디렉토리에 있는 템플릿을 로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마찬가지로 사이트2 안에 템플릿이라는 경로를 만들고 그 안에 원하는 이제 여기는 엔트리 리스트라는 HTML 파일인데 그걸 집어넣죠. 저기 엔트리 리스트.html은 사실 저 위쪽에 엔트리 앱스 아래 엔트리의 템플릿 하위에 똑같은 경로로 있죠. 그래서 오버로드에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이제 똑같은 상대 경로를 가지는 어떤 HTML을 저 오버로드 디렉토리 안에 집어넣고요. 그럼 저거를 이제 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템플릿 로더에서는 두 가지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장고에서 지원하는 베이스 로더를 이제 상속을 해서 두 가지를 오버라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적인 것은 그 베이스 디렉토리에서 오버로드라는 폴더 아래 이거 도메인, 이거 사이트 도메인이죠. 도메인을 이제 점을 대시로 바꾼 그 폴더 내의 템플릿을 템플릿 dir로 설정을 하고 이 폴더에서 어떤 그 템플릿을 찾는 거죠. 주어진 그 리퀘스트를 보낼 때 어떤 뷰에서 템플릿을 설정할 건데 그 이름을 저 경로 하위에서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리진이라는 객체를 리턴하는 것으로 이제 getTemplateSources라는 메소드의 할 일은 끝나고 실제로 파일을 로드하는 것은 getContents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아까 설정한 오리진 여기 필드에 따라서 실제로 파일 내용을 읽어서 돌려주게 되죠. 여기서 file not found error는 실제 그 위치에 파일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익셉션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로더로 이제 순차적으로 찾게 되겠죠. 지나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템플릿 하위에 있는 템플릿을 사이트별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이트 도메인, 사이트를 어떻게 하는가는 여기 아까 처음에 미들웨어에서 설정한 사이트 도메인이라는 걸 참고해서 사용자가 어떤 도메인으로 접근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들웨어를 통해서 그거에 바탕을 해서 그 맞는 디렉토리 내에 파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리소스 불러오기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리소스는 또 장고가 static files finder라는 그 리스트 내에 또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위에 두 개는 디폴트고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여기 그 파인더는 파일 시스템의 어떤 스태틱 경로로 지정된 곳에서 기본적으로 스태틱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 그게 거기에 없으면은 각 앱 디렉토리 내에 스태틱 폴더에 서 불러오게 되죠. 이 두 개는 디폴트고 거기에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둘 다 없으면 이 사이트 가서 찾아봐라 라는 이제 커스텀 스태틱 로더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베이스 파인더라는 거에서 역시 상속을 하고요, 장고에서. 여기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 find라는 거죠. 이 파일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 find라는 거는 그 위에서 보았던 파일 시스템 파인더와 정확히 똑같고요.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에서 어차피 파일을 읽어오는 거니까 파인더 함수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그 전에 어디서 찾을 건지 그 위치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바꾸는 건 저희는 이제 init에서 한 거고요. 여기선 두 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self.locations라는 거에 이제 prefix root라는 파일의 경로죠. 경로를 튜플 형태로 집어넣는 걸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storages라는 곳에 이제 매핑 형태로 이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라는 객체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 이제 그 파일 시스템
그 로더랑 별 차이가 없고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오버로드 폴더 내에 스태틱 폴더를 찾아서 그 내에 내가 이제 요청한 파일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소스를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콘텐츠 분리는 장고가 제공하는 사이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모델 수준 또 뷰 수준에서 뭐 이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보여지는 것을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 설정은 미들웨어에서 이루어지죠. 미들웨어에서 사이트 아이디를 바꿔줄 수만 있으면은 여러 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트 관련 설정은 오버로드라는 디렉토리 내에 그 사이트의 퍼블릭 도메인 이름이 다시 대시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같은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위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뭐 사이트 3 대시 마이 사이트 대시 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위에는 각각의 자신만의 세팅과 URL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스태틱 파일과 템플릿 파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각각 미들웨어 그리고 템플릿 로더, 스태틱 파인더에서 저희가 정의한 그 명령에 따라서 여기를 먼저 찾게 되죠. 먼저 찾거나 아니 나중에 없으면 찾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하나의 소스로 여러 사이트를 서빙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간단히 만든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base.html이고요. 둘 다 공통으로 쓰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뭐 사이트별로 이름을 작성을 적어뒀고 여기는 이제 로고는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상속한 템플릿에서 로고 오버라이드 할 수 있고 이제 콘텐츠에 그 사이트별로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게 저도 안 보이네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로고를 여기서는 아마 logo1.png를 쓸 거고 이 아래쪽에는 요게 사이트 2에 똑같은 경로에 있는 엔트리 리스트.html이에요. 여기서는 로고2를 이제 로고로 쓰게 만들어 뒀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그 각 사이트별 엔트리를 제가 미리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그 각 사이트별 엔트리가 이제 출력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이 파일을 로드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마지막에 일종의 부터 같은 거를 붙여둔 아주 간단한 이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돌려보면 사이트 1을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이런 투명한 로고가 나오고 사이트 1에 들어가 있는 엔트리가 이제 3개 출력되고 이거 아까 푸터가 출력되고 사이트 2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엔트리는 2개가 있고 그리고 로고가 좀 다른 이런 식의 이제 사이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끄면은 왜 될까요? 뭐지? 아이고. 일단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1.local이라는 거고 여기는 사이트 2로 가면 이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로고도 바뀌고 이제 여기 부터 같은 것도 바뀌고 그런데 여기서 끄게 되면 네,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물론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던 사이트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아주 간단한 것만 이제 모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는 제가 공개를 해뒀고요. 그냥 멀티사이트라는 되게 멋없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방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